아니요, 정장 잘 안 입습니다. 제가 정장을 외국계 회사를 다닐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생활했고요. 운영사에 오고부터는 그냥 편하게 입고 다녔어요. 캐주얼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그냥 캐주얼을 입거나.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계속 한 십몇 년을 생각해온 생각이고, 그때부터 이미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사이클로 경제를 보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이해할 수에게는 모자라다. 그거는 이제 필요 조건이다. 예전에는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충분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더 알아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과학과 정치와 경제라는 세 가지를 그 틀에다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나의 방법론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정도를 했었던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운영사에서 운영도 해보고 운용사를 만들어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내가 직접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운용사에서 얻었기 때문에 직접 운용을 해서 그러한 차별적인 성과도 만들어 봤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번 어떠한 그 제도나 이렇게 바뀌면 다시 거꾸로 잘 되돌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금융업계에서는 제도가 규제가 높은 쪽과 규제가 낮은 쪽의 차이가 있으면요, 이 차이가 발생하면 규제가 많은 쪽에서는 절대로 이 강점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규제가 주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럼 종합운용사는 헤지펀드 운용사가 규제가 더 적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용사들은 ETF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헤지펀드의 운용자들보다 당연히 능력 있는 개인 투자자가 훨씬 규제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정말로 뛰어난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일반인분들이 이 투자의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규제는 없지만 실력이나 이해도는 낮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됐기 때문에 이 필요한 부분의 이해도를 얹혀줘야 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가가 돼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지금도 투자의 바탕에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예전에는 한 70%의 상황을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복잡해졌다 보니까 예전에 70%를 커버하던 방식이 지금은 30-40%밖에 커버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근간의 가치 투자라는 방식, 그것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알고 경제 전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잘못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이 필요 조건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함께 그걸 같이 사용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공해서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을 가공하고 경험이 여러 가지가 쌓이게 되면 지혜가 되고, 마지막에는 통찰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지적 능력의 그러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영역은 지금 AI와 이런 알고리즘 매매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 지식의 단계까지도 투자의 방식에 있어서 컴퓨터가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혜를 넣는 부분입니다. 기계는 지혜를 다룰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AGI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지혜와 통찰의 영역인데, 저는 통찰의 영역까지는 그것은 좀 논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식과 지혜라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삶과 투자라는 것이 뗄 수 없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라는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지식과 함께 지혜의 차원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일정 부분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고, 현업에서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을 겪지 않았던 분들이나
뭐 외국계 기업을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죠. 그러니까 개인도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전문 투자자나 외국인과 개인이라는 세 주체로 투자 시장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세 플레이어 중에서 개인은 사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작죠. 새로운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유튜브를 통한 투자 정보도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개인도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기가 노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죠. 이 장점은 뭐냐면 개인은 자신의 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실해요. 대리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안 해야 될 때와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남의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도 내가 시장보다만 괜찮게 성과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괜찮은 매니저인 거예요. 근데 개인은 내 돈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땐 그걸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 전후회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열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남의 생각을 이건 괜찮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나도 적용해서 받아들여야지 했다가 환경이 조금만 바꾸거나 자기 상황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회복 탄력성의 좋은 개념인데 이놈의 이 사고 체계라는 것은 조금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바뀌려고 하는 거죠. 고지식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성향을 조금만 더 열린 상태를 가지려면 새롭고 다른 생각과 기존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생각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남들과 차이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열린 태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체력과 태도가 있어요. 체력은 각자 우리가 신경 써서 다 채우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채널을 함께 하는 데는 이 열린 태도, 이 부분을 가장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정 기간, 한 100개?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읽다가 너무 지루해 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계속 댓글에 달린다. 그건 같은 전후회이기 때문에 또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전후회 분들의 컴플레인이 심하지 전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외모는 부모님이 잘 낳아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좀 인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산도둑처럼 생겨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깡패가 책을 읽어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당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책이라는 게 나한테 마늘이 돼서 깡패가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해서 책은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부분인데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다 보시게 되면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그래 주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교보문고에서 주로 이제 책을 사게 되면 그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 리스트를 한번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봤더니 한 3억 정도 책값을 썼더라고요. 10,000원씩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가격이 다른 책들이 많지만 3만 권 정도까지 세고서는 이제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세지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책이 읽다 보면 모든 게 그렇지만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지적 활동인 이 독서는 이 부분의 가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하나의 주제로 5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비슷한 주제의 책이 새로 나와도 표지랑 목차만 보면 이 사람이 왜 썼는지가 보여요. 대부분. 그러면 그냥 글랜스하면서 새로운 정보만 몇 개 얻고 이 책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분이면 책 한 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혹은 다른 작가나 이런 분들로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어서 새로운 분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당연히 돈을 벌고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나 투자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러다가 경제사에 대한 책을 보다가, 경제사에서 역사에 대한 책을 보다가, 역사에서 철학에 대한 책을 보다가, 철학에서 종교에 대한 책을 보다가, 심리학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 부분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인데요. 전우분들께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을 것 같아요.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거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나누어 드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잘 나누어 드리는 건 저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팀이 같이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그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좀 덜컥덜컥 거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전후회 분들하고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믹스해 가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생각입니다.